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1월 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2024년 11월 첫 번째 주죠. 날짜 가는 것도 가물가물하네요. 11월 첫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주말에 좀 쉬긴 쉬었는데, 시장 생각하게 되면 뭔가 답답한 이런 상황들. 그래서 여기서 또 앞으로 아마 이번 주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 가지 변동성 커지고 불확실성 계속되는 한 주 쪽에서 아마 동공지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은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뭐 별거 없습니다. 잘 견뎌내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게 되면은 다음 변화 어떻게 이어질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저희의 또 대응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일단 여러 가지 변화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에 따른 시장 영향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반등하는데 그렇게 썩 좋은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 좀 반등을 시도하는데 중요한 크로스 자리 위쪽으로는 또 못 올라갑니다. 그런 나스닥 기준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아직까지 뭔가 막히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55일선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역시나 반등 좀 세다란 건 확인이 됐는데 그 세다란 증거를 가지고 계속 또 플레이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기는 조금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주가 이벤트의 거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반영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 대선 얘기 많이 또 체크하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보니까 출구조사 마지막으로 했던 미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출구조사 이쪽으로 보게 되면 해리스가 뭐 압도적으로 우위를 했다라는 쪽으로 한 플러스 10% 확 올라갔고 뭐 트럼프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면서 또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가서 뚜껑 열어봐야 될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관련된 변수들은 일단 11월 5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6일부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처럼 개표 쭉 해가지고 바로 결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좀 복잡한 상황들이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죠. 그랬었을 때 그 대표가 선출된 그 주가 누가 더 많이 그러니까 주에 따라서 다른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주가 얼만큼 또 이제 그쪽으로 편향이 돼서 무게를 실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관점에서는 그런 흐름들 쪽에서 만약에 재검표를 요구한다 그러거나 아니면 또 수기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또 일주일 이상 걸릴 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시장의 불안감들 아니면 불확실성은 여전히 연기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더 눈여겨볼 거는 상원 쪽인 것 같습니다. 상원 쪽도 만만치 않은 상황들인데 이게 지금 예상대로 그냥 또 공화당이 승리를 해서 그래서 레드웨이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즉 공화당 상원, 하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되게 또 미국에서는 벌어질 일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쪽들도 많이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두 다 상원 의원으로 된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공화당 입장 쪽으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공화당은 완전히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게 되면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관점들이 훨씬 큰 겁니다. 민주당은 미국 우선주의긴 한데 생각보다 그 동맹 쪽을 좀 더 챙기는 입장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는 바로 봤을 때는 한국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미국만 우선주의로 가서 극단적으로 미국만 바라본다. 이것보다는 그나마 민주당의 흐름이 조금 더 완화가 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반대로는 만약에 미국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민주당 쪽을 그나마 그렇게 조금 덜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법인세를 올리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약간 친서민 쪽으로 가긴 하는데 그 정책적인 재원들은 약간 이런 데서 그 부자 증세를 통해서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기업들의 입장과 부자가 무조건 이제 또 좋다고 프레임을 쓰시긴 그렇지만
미국 증시 입장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거보다는 그래도 그레이트 아메리카 미국 쪽으로 다 집중돼 있고 다 관세 딱 쌓아놓고 거기서 미국만을 바라보는 정책들 그리고 또 법인세 인하하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물론 그냥 너희들이 다 해라라고 해서 규제나 이것도 없어지고 규제나 어떤 조건들도 사라지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규제와 장벽 치고 있는 민주당보다는 이쪽이 훨씬 덜 많은 종목들은 더 간다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증시 차원으로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훨씬 좋을 거고 민주당으로 되게 되면 그나마 한국 같은 이제 신흥국 쪽은 조금 좀 어떤 좀 기회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그런 쪽으로 이분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봐야죠. 가서 이제 정책 쓰는 거 봐야죠. 그런 쪽인데 일단 단기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상원 쪽에 대한 흐름들도 보자.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가지 흐름들 계속 또 체크하면서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흐름과 변수로 보셔야 될 것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게 어떻게 잘 끝나느냐에 따라서 달랐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담들 이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상황들인데 일단 그거 한번 볼까요? 지금 지금 미국 증시 이번에 끝나면서 나왔던 것들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죠.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보고서 나온 걸 보니까 예견했듯이 일단 지금 확 줄었어요. 12,000건 정도 보통 한 10만 건 이상으로 나올 걸로 봤는데 이 정도로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민간 고용 그러니까 비농업자 고용자 수가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는 거 보여지긴 하지만 허리케인 파업 이거 파업도 자동차 쪽도 잠깐 있었고 거기다가 항만 노조 쪽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영향을 끼쳤다라고 애써 위안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전에 발표했던 것들도 있죠. 8월 달에 지금 발표했던 고용 지표도 15만 9천 건에서 7만 8천 건, 9월 달은 25만 4천 건으로 22만 3천 건 다 하향되는 추세입니다. 막상 보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해봤더니 고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더더라.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미국 시장 좋아 라고 고용 괜찮아 라고 봤던 부분들이 약간 슬로우해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금리 인하를 지금부터 해도 된다라는 조건 쪽으로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좋은 거 good is good, bad is bad 라는 쪽으로 보게 된다면 이거는 약간 그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경기 침체나 경기의 위축 요인들이 침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위축 요인들이 서서히 좀 반영되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47.2에서 46.5 많이 둔화됐죠. 이 정도면은 지난번이 저점대가 한 44.5인가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이 둔화되는 모습들로 나와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물론 허리케인이나 파업 등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체크해야 될 게 이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신규 주문 그나마 괜찮았고 고용지수가 개선되는데 요게 문제입니다. 물가지수가 48.3에서 54.8 갑자기 콱 뛰었어요. 이걸 그때 그 사이에 나왔던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그거의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바라보면 모르겠는데 요게 다시 물가가 튀기 시작하구나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이게 만약에 다음 달 CPI보다 PC 쪽이 더 중요하겠죠. PC 쪽에서 지금 물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 지표가 나오게 되면 이건 또 어떡할까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죠. 게다가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나 당선과 동시에 관세를 빡 올리겠어 그러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지표 쪽에서 그냥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거를 더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는 모습들이 눈에 띄입니다. 요게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게 어디로 영향을 끼치냐면은 매크로 지표로 영향을 끼칩니다. 보시게 되면은 달러입니다. 달러가 좀 이제 한 104대 이상 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 라고 하다가 바로 한 번에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104대 다시 근처로 딱 돌아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은 반대죠. 양봉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요거 좀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올라온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아예 직전 고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넘기 좀 힘들어 라고 했던 게 달러 강세 다시 진행되고 있다. 부담이죠. 이것도 부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 입장으로 보는 부담입니다.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금리입니다. 금리도 지금 보게 되면은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됐을 때는 또 갑자기 팍 튀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 한 4.3대 정도는 직전 고점이다 보니까 거기 빨리 올라온 건 좀
그래 라고 해서 거기서 좀 약간 멈칫멈칫했습니다. 멈칫멈칫했던 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 돌파해서 위쪽으로 가기 시작하죠. 4. 이러다가 4.5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나왔던 흐름들 보게 되면 약간 트럼프 쪽에 대한 부담감이나 좀 우려감들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 라는 쪽들과 함께 지표까지도 생각보다 물가 관련된 영향을 끼치는 지표가 저렇게 나온다.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국내 증시에서도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난 금요일 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유 한국도 저렇게 쳐졌던 거 돌아오겠다라고 하기에는 외국인들은 아마 전혀 관심이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번에 변수들 많잖아요. 또 대선과 함께 나오는 변수들 많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플레이는 제대로 안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매크로 지표가 이렇게 반응하는 분위기 그대로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선반영 어떤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끝난다 그러면 됐다. 이벤트 소멸 효과 이런 쪽으로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들이겠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 증시에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미리 선반영했고 빠지는 쪽 확인하는 것과 그냥 중간에 들어가서 아예 이럴 때마다 계속 모아갔다가 한국 증시가 그렇잖아요. 주식을 모은다고 했는데 그게 모은 게 오히려 그 전날 산 게 더 비쌌고 또 오늘 보는 게 또 더 싸지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서 자꾸 사고 하는 것보다 안정받고 턴할 때 어차피 확인돼서 여기 사는 거랑 가격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게 분위기와 그리고 또 시장을 대하는 관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락할 때마다 모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살 때마다 계속 하락하게 돼서 갖고 있는 계좌가 마이너스가 좀 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는데 물량은 커지고 그 수익률은 낮아지고 이러면 이걸 가지고 보고 있는 저희는 불편합니다. 차라리 확인하고 올라갈 때 조금 뭐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을 확인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여기 저점에 딱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해요. 예, 아무리 저희는 좀 할 수 있죠. 예, 그래 기다렸다가 2차 인빌, 1차 인빌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빡 하게 되면 그땐 좀 낫습니다. 하지만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런 상황 쪽에서 돌아가는데 하락할 때 모으는 것보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래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살살살 눌림목 때 사보겠어. 그러니까 역배열 때 사는 거와 정배열 때 사는 거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훨씬 이게 안정감이 있는 거죠 계좌에.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약간 그래서 물타기 노, 불타기 오케이 이런 관점과 똑같아요. 왜냐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매매할 때도 1차 빌까지 팍 찍고 횡보하다가 2차 빌 딱 찍는다. 그러면 이런 때 한 번, 두 번 사서 그나마 최대한 정점에서 단가를 낮춰서 사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있겠지만 예,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흔들린다. 이때도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거 돌아갑니다. 돌아가긴 하는데 그게 이제 시장 변수와 여러 가지 흐름들 맞춰가면서 같이 봤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잘 사놓고 그러면 단가가 이렇게 되겠죠. 잘 사놓고 추가로 밀리는데 거기다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까 아니면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에이 손절해? 이러다가 이런 자리에서 가장 큰 맹점은 손절이지 않습니까? 한번 더 빠지게 되면 계속 나 모아야지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못 모읍니다. 이런 때는요. 여기서 딱 스탑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는 다르다라는 쪽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시장 상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불확실성과 함께 한국 증시에 대한 우호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에이 이거 끝나면 괜찮아지겠지. 지금 모아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맹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시장이 약하고 좀 위축돼 있을 때 어차피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랑 아니면 변화를 좀 조율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렸던 대선도 그렇고 거기다 뭐 나왔던 미국 관련된 리스크도 그렇고 또 하나 금투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언제 이때쯤이면 거의 되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늦어지거나 딜레이 되게 되면 시장은 더 출렁임이 심할 텐데 그것까지도 다 그런 단순한 내용들 가지고 시장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근데 거기다가 더 빠지는 것 대비해서 그냥 바라보면서 지켜보겠다. 이게 너무 마음 아프고 계좌도 엉망이고 투자 심리는 거의 엉망으로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시장 손절하고 다시 사? 이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요. 어떻게든 산거 그냥 그렇게 밀어버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손절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저점 만들고 올라가는 게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계속 전략을 일단 지금 보수적인 관점 그래서 현금 좀 쌓아놓고 최대한 좀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보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지나고 나게 되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봤더니 막 시장 하락할 때 그래 이거는 어차피 이 정도쯤에 끝날 거야 라고 해서 대응했다가 그게 안 끝나고 변화가 나왔을 때 이런 때가 멘붕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 그냥 아 이거 내가 너무 오버하고 잘못 본 거 아닐까? 라고 해서 산 거 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절반 한다. 예, 절반은 남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파요. 그러면 올라갈 때 그러면 아유 이제 확인됐으니까 손절했던 거 여기서 빡빡 사야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그게 지금 저희 매매의 또 투자 심리를 얼만큼 잘 끌고 가느냐의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매크로 지표들 좋은 게 없어요. 예, 그런 상황들 쪽에서 요게 완화되는 모습들이 언제 어떻게 좀 꺾이느냐 그거를 예측하는 것보다 확인하자라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보다 보면은 금이 있어요. 금도 그동안까지 지금까지 쭉 하고 잘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지금 보게 되면은 한번 맞았어요. 두드려 맞았어요. 이건 약간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가시는 거 아마 그 GLD 이런 거 괜찮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바로 급하게 기회 왔어 라고 대응하는 것보다 이 정도까지 또 지켜보시죠. 지금 어차피 좀 급하게 올라온 거 거기다가 또 이제 이번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은 많이 올라온 거는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서는 이 정도쯤이죠. 지난번 나왔던 요 가격대들 여기까지 들어오면 그때부터 다시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2,700달러 미칩니다. 그러면 한 2,600달러대 중반에서 후반대 여기까지도 보면서 온수당입니다. 네, 보면서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도 막 모아가다가 일단은 잠깐 스톱 흐름들을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대응하겠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한때 또 트럼프 쪽 트레이드로 막 움직이다가 근데 왜 지금 가상화폐가 트럼프만 보고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해리스 쪽도 약간 뭐 열어놓는 상황 쪽으로 가는데 지금 보게 되면 한번 또 약간 오버했던 거 그대로 좀 내려오기 시작하네요. 근데 점진적으로 가는 게 좋은데 이틀 사이에 이제 빡빡 뜨니까 또 시장의 압박들도 커지는 거죠. 지금은 갖고 있는 건 그냥 갖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이거를 어디서 살까? 근데 만약에 이번에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혹시나 지금 비트코인은 약간 트럼프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 쪽에서 불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은 지지율이나 출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하자고 생각하게 되면 또 여기 노리시면 돼요. 만약에 이번에 비트코인 안 갖고 계시고 이거 계절만 개설하셨고 다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면 이 자리 노리시죠. 65,000, 66,000달러 이 정도까지 다시. 근데 여기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부분을 타겟으로 맞추고 지금은 무리하지 말자. 그리고 또 있는 것만 있고 추가 매수는 밑으로 자리 잡는데 거기서 대응을 한번 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보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있던 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영향을 끼치는데 지금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단계는 아니네요. 보니까요. 이거 다시 저점 찍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이더리움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그러니까 조금만 갖고 계시고 예,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중점적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지금 국내 시장에서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하다 보니까 아직 매크로 지표 부담이고 고객 예탁금도 50조 이탈되고 그러면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그런 종목들 이번에 보니까 이번 주에 그게 들어오네요. 더본코리아. 네. 요거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자금 들어왔다가 이번에 신규 IPO들이 종목들이 연말까지 해서 쭉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금 들어왔다가 나갔다 빠지는 것 때문에 아마 예탁금이 왜곡도 일어나겠지만 지금 나오는 기조 보게 되면 예탁금이 딱 안정되겠다라는 기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50조 밑으로 쭉 갔다가 거기서 시장 안정되면 자금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성격들이 높다 보니까 요거 확인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더본코리아는 요거는 한번 볼게요. 제가 IPO 종목들은 좀 싫어합니다. 매매하는 거 첫날 이런 거 싫어하는데 요거는 혹시나 그 보니까 이게 구주 매출이 아니고 신주로 들어오더라고요. 신주 상관으로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더 물량 부담이 200만 주 정도니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요거는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는 뭐 해본다고 하더라도 다 그냥 당일 그냥 분봉 매매죠. 네, 그런 거 봤을 때 일단 상상하고 처음에 쫓아가지 마세요. 처음에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흐름들 보셨다가 일단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 싶으면 제가 또 코멘트는 하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예탁금은 감소추이기 때문에
한국의 체력들 별로 좋게 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또 오늘 일요일인데 아침에 나왔던 뉴스 보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애플을 한 25% 팔았더라고요 또. 그래서 현금은 445조? 예. 하여튼 예. 거의 사상 최대 갖고 있습니다. 현금을 400조를 갖고 있다. 아, 뭐 할까요? 그거 가지고. 네. 한 국가 몇 개를 살 정도의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지금 말은 많고 탈은 많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이거 그렇게 많은 현금 가지고 저 뭐 할 거냐? 그러면 현금을 지금 비축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워렌 버핏이 원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느낌상으로는 내가 원해서 딱 이런 거 좀 되겠다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무리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갖고 있는 종목이 생각보다 이거 별론데? 라고 하게 되면 특히 애플 같은 경우도 아직 좀 고난의 한 12월 달 말까지 애플의 AI 쪽이 가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금 준비하는 거, 그 시리 업그레이드 버전 그거와 함께 언어팩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언어팩이라고 하게 되면 영어 빼고 뭐 스페인어, 프랑스어에서 한 몇 개국 언어가 이제 들어가는 게 12월 말로 보고 있는데 한 12월 중순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확인돼서 시장의 반응 괜찮다 그러면 그때 움직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이폰 덜 팔린다에 무게가 두는 거죠.